창경궁 정문인 홍어문입니다. 1795년 정주 19년에 정주는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이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직접 쌀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암병동에선 창경궁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투병하시는 분들께는 자그마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정전으로 들어가는 문 명정문은 현재 보수공사 중입니다. 세종이 즉위한 해인 1418년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을 위해 마련한 궁이 수강궁이고, 창경궁은 수강궁터의 성종이 1483년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창건한 궁입니다. 창경궁은 독립적인 궁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창덕궁과 연결되어 동궐이라 불리며 창덕궁의 모자란 주거 공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명정전, 창덕궁의 정전으로 국보입니다.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16년 광해군 8년에 복원하였고, 이때 건물이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400년 이상 오래된 목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궁궐의 정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마당에 왕이 길 어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도의 좌우에는 24개의 풍계석을 배열하여 위계적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창경궁은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든 정각이 소실되었고,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재건되었으나, 그러나 인조 2년인 1624년 이갈의 난과 순조 30년 1830년 대화재로 인하여 내전이 소실되는 등 순환을 겪었습니다. 창경궁은 전란과 화재 등으로 많은 순환을 겪었으나, 순종 즉위 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일제가 나라에 잃은 순종을 위로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정각들을 훼손하였고,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창경원으로 부르며 격화시켰습니다. 또한 1922년에는 벚꽃 수천 그루를 심어 밤벚꽃놀이 행사를 열었고, 1932년엔 창경궁과 종묘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설해 의도적으로 둘을 끊어 놓았습니다. 창경궁은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동식물원으로 쓰이다가 1981년 복원계획이 결정되었고, 공사 끝에 1986년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으로 왕이 경연을 열거나 진무를 보는 왕의 일상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상이 있을 때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1762년 이 편전 앞들에서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임을 당하는 조선왕조 최대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숭문당, 왕이 신하를 접견하였던 정각입니다. 명정전과 복도식 회랑으로 연결되고 후문인 빈양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판은 학문을 숭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을 숭문당으로 불러 접견하며 학문과 정사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고 주연을 베푸는 등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로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창경궁 영춘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꾸면서 대부분 정각들을 헐었으나 영춘원은 무사하여 현재까지 이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제12대 왕 정조가 주로 머물었던 공간이었고 1800년 6월 여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원래 이 일대는 후궁들의 처소가 모여있던 영역이었으므로 집복헌 역시 후궁의 거처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기록상 1730년 영조 6년 4월에 전체를 수리했다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1735년 영조 11년에는 사도세자가, 1790년 정조 14년에는 순조가, 1793년 정조 17년에는 숙선홍주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통명전. 창경궁 안에 있는 왕비의 침전의 역할과 동시에 연애 장소로도 사용했던 곳입니다. 연못과 샘 등 건물 뒤쪽에 꾸민 정원이 아기자기합니다. 장희빈이 숙종에게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었던 곳이 바로 이곳 통명전 앞들입니다. 양화당. 창경궁 북쪽에 위치한 내전 영역의 대비전으로 사용하던 정각입니다. 병자호란 때 항복한 후 인조는 삼전도에서 창경궁 양화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인조는 병이 깊어져 양화당에서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거나 나랏일을 보았습니다. 경춘전. 처음에는 창경궁을 세운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가 살았었고 그 이후에도 2년왕 후 해경궁 홍씨가 살았습니다. 경춘전은 정조가 탄생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도세자는 용꿈을 꾼 기쁨을 남기기 위해 경춘전 내부 벽에 꿈속의 용을 그려 걸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경전. 환경전은 임금의 침전이나 편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중종은 이곳에서 탁월한 의술을 지닌 대장금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실록에 따르면 대장금은 대비전과 중궁전에서도 진료를 하였고 그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함인정은 햇볕이 잘 드는 남양에 넓은 뜰이 전면에 있어 임금이 많이 사용한 곳입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함인정은 사방이 트여 있지만 19세기 초 궁궐 그림인 동궐도에서는 함인정의 3면이 막혀 있었습니다. 함인정 서편으로 창덕궁 낙선제 담벼락이 보입니다. 창경궁 후문 매표소를 통해 창덕궁과 후원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궁궐 후문인 빈양문에서 남쪽으로 걷다 보면 일제가 끊어놓은 지 90여 년 만에 복원된 종묘 연결 통로와 북신문이 보입니다. 북신문, 왕이 창덕궁이나 창경궁에서 종묘를 참배할 때 이용하던 종묘의 북문인 북신문입니다. 창경궁 관천대 1688년 숙종 1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관상감의 관원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끊임없이 관측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앙부일구 1434년 세종 16년에 처음 만들어진 앙부일구는 시간과 24절기를 알려주는 해시계입니다. 보물을 복제한 것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창경궁 풍기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추정하는 깃발을 세운 데입니다. 그림으로만 남아있는 조선시대 관측기를 재현한 것입니다. 영춘원 뒤편 계단을 잠시 오르면 창경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서울 5대 궁궐을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는 왕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정원 같은 고궁 5곳과 종묘를 서울에 남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